자, 이번 2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성인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3차 시에서는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인기, 갱년기. 우리 선생님 교과서 103쪽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저 이제 청소년기, 유아기, 아동기,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들어왔어요. 자, 청년기 또는 성인 초기로 불리는 이 성인기는 몇 살까지라고 해요? 19세에서 34세를 갖다가 우리가 성인기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4세 아이들이 그죠? 만으로 34세예요. 그럼 35세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만 원이야, 만 원.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원주의에 아주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40 전에 결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35 전에 그래도 결혼하면 참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30대 후반 연인들 보세요. 50대 초중반인데도 막 10살, 12살, 뭐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연하의 여성들과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돈을 잘 벌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좋은 짝이 있으면 너무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이제 우리는,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예중예고나고 너 유학까지 보내왔으니까 나는 너 무조건 결혼할 때 1,000만 원이다. 그죠? 1,000만 원 줄 거다.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나는 1,000만 원이야. 항상 입버릇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그게 됩니까? 그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남들이 들어가는 돈보다는 훨씬, 저는 적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한 3년째 되죠? 3년째 됐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여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 본인 잣대에 맞추지 마세요. 진짜. 이 아이들 19, 30세들이 결혼할 때 이 성인기에 있는 자녀들 둔 분들은 찾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맞추 그냥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이 저는 이제 딸이, 그 경기도 공무원 7급을 소개시켜주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가, 얘 7급 공무원 소개시키자. 거기 엄마 아빠도 다 공무원이니까. 해서 딱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인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세 번 만나고 다섯 번째 만나면서 아, 이분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서 걔가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너무 안 좋아한다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결혼한다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너가 결혼할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일순위가, 네가 사람을 만나라. 돈 보지 말아라. 그래서, 교육시킬 때, 네가 원룸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라. 돈은, 물론,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지금은 다, 너희들이 돈 벌고 자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일단 대상을 구할 네 짝을 구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관여합니다. 이 성인이 자녀를 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저도 우리 아들 소방관 시험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관 시험 붙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저는 걔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거를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째 애가 소방관을 합격하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 겁니다. 애 아빠는 애 아빠대로 잘 살고 있고, 예, 저는 제 삶을
이게 강의하면서 노인복지 현장에서 하면서 잘, 재미있게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때까지 열심히 살고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뭐 지가 알아 잘 살고 아들만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성인기 이를 준비를 하면 성인은 언제까지 이제까지 준비하고 시전하고 구체화하고 통합화하여 다음에 인생을 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다. 그래서 교과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부모, 지금의 환경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독립시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독립이 됩니까? 쪽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어 엄마 아빠의 그냥 돈을 갖다 또 이게 챙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당신들 집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 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및 지금의 환경으로부터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고 군대 직업과 결혼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 탐색 선택을 하는 시기예요. 이 성인기가. 그래서 이게 군대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직업과 결혼. 근데 군대를 간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예기치 못한 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또 이때는 부모들은 어떻게 돼? 조마조마조마 하고 군대 잘 제대하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쓴 것도 아닌 백마 그사단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거기서 신병훈련도 거기서 하고 또 가까운 여기 파주 또 해서 군대 생활을 잘 끌마친 거에 대해서도 저 또한 감사한 마음. 근데 직업은 아직 없어요. 그죠? 직업은 이제 소방관의 직업을 택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또 합격이 돼야 되겠죠. 이 소방관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실질평가예요. 만약에 평균이 90점이 돼도 앞에가 많으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가는 길이 멀어요, 멀어. 그래서 그죠? 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참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40대들이.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게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냥 결혼을 해라. 그죠? 결혼을 해라. 하고 저는 이렇게 부추겨요. 뭐,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 출산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2명 정도를 낳을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해줘야죠. 그래서 성인 이후의 발달이 새로운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적 능력을 획득하기보다는 이 보유하고 있는, 그죠? 청년기에서 뭐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서 뭐 신체적 기능이나 이 인지적 능력은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획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인기 이후의 발달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이 관계를 잘 맺는가가 이 성인기에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예측하고 얻기 위해 노력해온 꿈, 나의 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면 애들이 그래요.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지금의 아이들은 너는 꿈이 뭐니? 아이돌. 아니면 진짜 청년기, 아동기, 이 청소년기 공부 잘한 아이들은 전문직으로 선호하는 아이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꿈이나 포부는 다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참 우리 민간 자격증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취미 생활, 이성은 사귀는 등으로 사교 관계, 그죠?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가정 및 가족을 만드는 것, 성숙함의 발달. 어제 제가 이제 그 법인, 지금 등기하는 것 때문에 공증하는 문제로,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음, 이제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하나 받고 그 유임장에다 도장을 꼭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인감도장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을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인감증명서 뜰 때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거를 첫사랑이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번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성기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지금 신체적이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의 성숙도. 그래서 이 성인기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근데 이건가요? 뭐예요?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죠? 그래서 이 성인기는, 다 성형외과 왜 되겠어요? 피부과가 왜 잘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저희 홈플러스 거기에 서칭에 피부과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골프 연습 때문에 지나가는데 와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피부과에 많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 그냥 거기 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도 제가 그때 또 이제 보게 됐고, 아, 피부과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근데 피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 성인기에 있는 30대 애들이 내가 만약에 불만족한 눈, 코, 뭐, 다 눈, 코잖아요. 그죠? 눈, 코. 그래서 눈, 코를 갖다가 고쳐서 비주얼이 살아난다면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죠? 저도 지금 사실은 눈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처져요. 그래서 눈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나이 되면 보여지는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나이 되면 인상기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직장 동료 뭐 이성도 사귀어야 되고 여러 이제 관계식 그죠? 관계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주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가서 손 볼 거 있으면 저는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그잖아. 누구 소개시켜주면 정말 예뻐요. 뭐 돈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한번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응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인기는 신체적 건강의 최점에 이른대요. 그래서 청소년기 어색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규격화된 균형 잡힌 신체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아동들이 더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최적의 건강 상태는 장년기에 건강 수다가 지속이 되고, 그래서 신경계 세포의 그 다음에 뇌 크기 또한 사춘기 지나면서 줄어들기 시작한다. 뇌 용량은 12살 때 95%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 결정지능, 커그니티브, 그죠? 인지적 활용. 그래서 통합사고로 학습 경험에 지능이 되는 거. 그래서 지능은 이중적 구조 개념을 인지적 발달, 심리학적 개념과 혼합하여서 인지적 기재와 인지적 활용으로 분류해서 이 두 지능은 어때요? 상황 국선을 그리다가 25세에서 30세, 그죠? 30세 전후의 상세가 거의 멈추거나 현상 유지를 한대요. 그죠? 현상 유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발달은 어디를 보겠습니까? 심리적 성계, 중요한 거는 지금 107쪽이에요. 그죠? 107쪽에, 성계 중요한 발달 가업 중에 하나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성인은 19세에서 34세까지의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그죠? 이런 친밀감.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들. 들어가면서 보면 그냥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어떻게, 비벼, 비벼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벼가지고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사람 타고나야 돼.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소통한 성격 플러스 뭐예요, 지금?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친밀감이, 그래서 이 다른, 그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여러분 모두에게, 나한테게도 중요한 언어예요, 친밀감. 음, 가정으로서의 눈도적인 과정 자신의 정체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그죠?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자신의 정체감, 그다음 개방적, 지지적,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그죠? 자아 개념,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은 가치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친밀감은 백칠적인 중간에 보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나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나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요. 자신의 의견 말고 의견 조절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 및 욕구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또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대요. 중요한 단어네요. 자,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자신의 견해, 계획을 어떻게 돼서 드러내놓고 자연스럽게 의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적이고 수학적인 사람은 하면서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이렇게 형성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피력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어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그죠? 오픈할 수 있고 의견 조절 능력과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의견 조절 능력 그죠? 이게 좀 강도가 세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좀 강도가 세게 나온 나만의 특유의 무기로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다음에 감정이입 능력, 그죠? 감정이입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완전히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욕구 조절 능력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서 찔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찔른다는 게 손으로 뭐 이렇게 뭐 기구로 찌는 게 아니라 말로 후벼 파는 게 아니라, 그죠? 말로 후벼 파는 게 아니라, 그, 말로 그냥, 그죠? 그래서 합치고 싶죠.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욕구 조절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하고 싶죠. 그죠? 그렇지만 해서는 될 일이 있고요.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치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다른 사람 의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내비칠 수 있고, 또 의견 조절 능력, 감정이입 능력, 욕구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자기 통제를 갖고 있는 게 발달 과업 중에 이 친밀감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만약에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완고한 성격이야.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보세요.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들? 제 얼굴이 옛날에는
약간 조금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를 봤죠? 어때요, 선생님들? 최연소 이런 사람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어느 정도의 노력,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닥치면서 저도 제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친밀감이 있는 얼굴, 그죠? 그런 얼굴로 쭉 바뀐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왜? 아줌마가 석박까지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선생님들 30대, 40대, 50대 선생님들이 저같이 노인복지에서 한 분야에서 또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대학 강의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성인계의 친밀감은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우정, 혼인 상대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친밀감 되게 혼인과 성사되면 결혼이 곧바로 어떻게 돼 있어? 친밀감은 있다고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격의 성숙 한번 봅시다. 성격의 성숙. 성인기는 개인적인 성격이 성숙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기는 사회 역할로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기다. 중요해요. 이 성인기는 그죠? 어, 이 사회가 자기가 가진 탤런트, 자기가 가진 역량을 그죠? 사회의 한 조직원으로서 이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직장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발전하는 이 성인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죠. 이제 가족 관계를 봅시다. 가족 관계.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을 매듭지어야 할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판단, 그죠? 이제 외국, 미국 그렇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 나가는 거, 그죠? 독립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끼고 쓰. 음.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존을 매듭지어야 할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율적인 판단, 의식주의 유지, 생활 능력 발달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어떻게 돼서 이 정서적 의존 관계와 금전적 의존을 서서히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마마보이 그죠? 마마보이 어? 치맛바람에 그냥 치마에 가가지고 엄마의 눈치 엄마한테 이게 엄마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부인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요즘 보다 보니까 그 옛 드라마들 어, 그 부부가 결혼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 거야. 이해숙이었어요. 아들은 근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조금 현명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대처하고 잘 지나가는 걸 또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애동관계, 그 다음에 어, 어느 때까지 부모가, 그죠? 그래서 이 진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학원비, 학비 다 했어요. 돈이 없네?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지금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도 그래요. 자식들 너무 수업이고,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하고 저는 돈을 벌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때요?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우리 같이 아자 하면서 현장에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셨죠? 자, 부모에 대한 거부나 소외 또는 부모로부터의 분류하는 다른 독립의 의미다.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고유성을 받아들이는 자주적인 심리 상태. 친구, 이성, 동성 중요해요. 그리고 왜 이성관계에서 왜 이렇게 스토커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접하게 되고, 그죠? 음, 그잖아요. 결혼하려면은 사람 만나보고 결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봐요. 왜? 아, 사람을 만나서, 그죠? 그 성격들을 결혼 전에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중요한 친구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다양한 근데 우리가 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관계가 옆에 있는,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또 이게 다 갈려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떤 결정적인 거, 사건이 있을 때, 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저도 어제 한 명이 그랬습니다. 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을 때 좋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가 선이 있을 때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성의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이성관계. 그래서 감정적 유대가 깊으면 결혼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인기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성관계인 것 같습니다. A씨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성의 발달로 부모로부터 독립 갈망과 독립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갖는다. 그 다음에 성역할 정체성 확립, 직업에 대한 탐색, 선택, 배우자 선택, 결혼 및 양육. 그래서 이런 관련 이론에는 루빈의 배우자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 선택은 근접성 이론, 학교나 직장, 그다음 이상형 배우자 상대가 자신만의 특성.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상형이 성악과 졸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악한 사람. 약간 조금 그죠? 그래서 가치의 일치 이론, 의식적이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인물, 동형 배우자, 인종, 경제, 사회 특성, 보완적 욕구, 상대 자신에게 자신의 부족한 특성을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상대 조화 이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유사한 인생을 갖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 상대, 이게 조화 이론이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이론인 것 같아요. 아무 많아도요. 아무 능력만 그냥 같이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있었지. 맞아, 맞아. 그런데 일상기에 자녀들에 있어서는 이 조화 이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 힘들어도 깔아줘 도닥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기에 대부분 사는 가족 사회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금 운동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식이요법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성인기와 사회복지 실천 그죠? 여기서 부부관계 강하게 부부 초기 그저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망 형성으로 지역 주민 모임 활성화도 필요하고 자녀 양육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자녀 출산, 양육 지식 준비를 위한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 또 한부모 가정. 그래서 이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잘 지원해 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그죠?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성인기, 그죠? 19세, 34세까지는 이제 맞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혼자만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13쪽에 위에 보면 이 성인기에는 자율성 확립, 자기 주장 능력, 친밀감 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친밀감, 자기 주장,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년기, 그죠? 장년기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차 시에 배워요.